자, 다시. 질투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까다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을 자극하는 이런 질투나 부러움을 알아차리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요.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이러한 그 elusiveness의 이유는 간단해요. 이해하기 힘듦이죠, 이거. 여기 나온 이 단어야, elusive란 단어. 결코 직접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자, 질투는 수반합니다. 인테일이 수반하다야, 동반하다라는 의미랑 비슷해요. 뭐를 수반하냐면 인정을 수반해요. 인정. 우리 스스로에게 to ourselves, 우리 스스로에게 인정을 수반한다고. 뭔 인정입니까? 어떤 인정? 우리가 열등하다라는 거죠. inferior to 하면은 누구누구보다 열등한이란 뜻이야. 우리가 열등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 다른 사람보다. 조심할 건 뭐냐면 inferior to에서 이 to에 주목하셔야 돼요. 비교급이지만 여기다가 than을 썼다가는 큰일 납니다. inferior to예요. 자, inferior 열등하다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뭐가 있냐면 superior 우월한이죠. 얘는 우월한이야. 반대말이야. 단어 조심해라. in something we value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열등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을 수반한대. 그래서 직접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됐죠? 부러우면 지는 거니까. 그지? 오케이. 3번 문장 암기하세요. 어째서 문법이 겁나 어려워? 왜 어려워? 도치됐어. 자, 부정어로 시작합니다. not only A, but B예요. 맞죠? 근데 얘가 부정어라서 동사를 먼저 쓰고 주어를 쓰고 주격보호 이렇게 나왔어요. 됐죠? it은 가주어, to admit 진주어 자리죠. 자, 되게 고통스럽단 말이야. 이것은요. 가주어 뭐가? 인정하는 거예요. inferiority 열등감 정도가 될 겁니다. inferior가 열등한이니까 inferiority는 열등감이야. 알았지? 이거 인정하는 거 힘들죠. 뿐만 아니라 심지어 worse 최악이야. 더 나빠요. 가주어 또 나왔어.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맞지? 문법이 상당히 까다롭단 말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뭐가요? 열등감 인정하는 거 고통스러워요. 뿐만 아니라 더 나빠. 뭐가 나빠?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게 더 나빠. 뭘 알아?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아는 건 더 나쁜 거죠. this는 여기서 열등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됐지? 3번 문장은 문법이 중요합니다. 아셨죠? 부정어로 시작해서 도치가 발생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envy can cause illness. 질투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질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cannot cast evil eye on someone they envy. 그들이 질투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evil eye 사악한 눈이거든요. 사악한 눈. 뭐라 그럴까? 자, 이거 문장 흐름 깨지는 거죠? 질투는 질병을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질투를 가진 사람은 can cast가 들이우다야. 사악한 눈을 들이우는 거예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어떤 사람에게 even unwittingly 이게 알지도 못하고란 뜻이에요. 해석 나왔나요? 네네네. 알지 못하고 오케이. 맞죠? 우리가 사악한 눈초리, 증오의 눈초리, 저주의 눈초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리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요. 또는요, 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한 감정으로부터.
이건 뭐죠? 그래서 envy죠. 이런 부러움의 감정으로부터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이 문장이 아예 완전히 그런 어떤 소재가 어긋나는 건 아니에요. 부러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하지만 질병에 걸린다. 질병에 걸린다. 건강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좀 이상하죠? 질병 얘기로 연결된 얘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4번 문장이 흐름 깨지는 문장이야. 그 다음, 그러면 3번하고 5번을 연결해 봅시다. 3번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고통스러운 이유. 우리가 질투, 열등감을 인정하는 건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열등감 느끼는 걸 알았을 때 더 나쁘다 그랬어요, 지금. 비교급 강조 표현이고요. 맞죠? 오케이. 5번 갑니다. 그래서 거의 as soon as we experience 우리가 경험하자마자 뭘 경험하자마자 initial feelings of envy 그런 초기에 질투의 감정을 경험하자마자 우리는 be motivated to disguise it. disguise가 뭐죠? 위장하다입니다. 감추다란 뜻이에요. 위장하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감추려고 한다고요. be motivated to라는 요표는 좀 기억하셔야 돼. 우리가 질투심을 경험하자마자 그걸 숨기려고 한다고요. 축하해 이런다고. 그런데 속으로는 겁나 부럽죠. 질투가 나지. 왜 저 새끼 공부도 더럽게 안 한 새끼가. 와 세상에 쟤는 수학만 진짜 열심히 한 새끼인데 우리는 전 과목을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대학 가려고 노력했는데 쟤는 수학밖에 안 하네요. 근데 저 새끼 논술 전형으로 건대 합격했어. 근데 우리는 건대 못 가고 막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돼서 열받지. 그치?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부러움을 느끼고 질투감을 느낀다는 건 되게 고통이죠. 그리고 저 새끼가 알면 짜증나죠. 그래서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하셨어? 자, it is not envy we feel. not A but B예요. 됐습니까? 우리 속으로 어떻게 위장을 하냐고. 질투심을 어떻게 위장을 하냐면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질투가 아니라 불공정이라고 위장하는 거란 말이야. At the distribution of goods or attention. 무엇에 있어서의 불공정? 분배에 있어서의 불공정. 물건이나 관심의 분배에 있어서의 불공정. 됐죠? 됐죠? 해석이 제대로 됐나요? 해석이 잘못됐어요. 해석을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재산이나 관심의 분배의 불공정이에요. 이렇게 좀 해석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또는 분개예요. 분개. 이러한 불공정에 대해서 느끼는 분개. 심지어 분노이다 이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질투를 어떻게 감추냐면 그냥 분개심으로, 분노로 또는 불공정이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으로 감춘다는 얘기입니다. 질투를 느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불공정한 처사에 지금 화가 나, 너무 짜증나 이렇게 위장한단 말이에요. 난 저 새끼가 부러워 이게 아니라 이런 불공정한 때문에 화가 나 이렇게 질투를 위장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전체 내용 질투가 참 이해하기 까다로운 감정이 되는 이유 또 질투는 뭐라 할까요? 우리가 질투의 감정을 숨기려고 하는 이유 두 번째가 조금 더 타당하죠? 맞지? 오케이. 좋습니다. 다 이해하셨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글에서 중요한 문장 2개 정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단어도 상당히 어려운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맞죠? elusive, discern 이런 거. 맞죠? 오케이. express, 표현하답니다. 이것도 까다로운 단어예요. 모르면 안 됩니다.
admission, 인정이란 단어고요. inferior to, superior to 이런 거. 그 다음에 도치돼 있고요. 맞죠?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이런 어떤 형태들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됐지? 오케이. 됐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36번 순서 잡기. 이건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36번은 중심 소재가 뭐냐면 잊혀질 권리. 잊혀질 권리. 이겁니다. 또 다른 책에서는 잊힐 권리의 정의와 특성에 관한 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잊힐 권리에 대해서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리예요. be forgotten. 잊힐 권리는 이렇게. 어떤 권리냐? distinct, 구별되는 권리예요. 그런데 구별되는 이라는 표현은 distinct from을 씁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related to. 이게 병렬이 되는 거예요. 구별되지만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권리와 관련이 있다? privacy. 뭐죠? 사생활의 권리와 구별이 돼요. 잊혀질 권리는 사생활의 권리와는 구별이 되지만 사생활의 권리와는 관련이 있어요. 됐지? 자, 잊힐 권리, 사생활의 권리, 얘들이 서로 구별은 돼요. 하지만 관련이 있어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사생활의 권리는 among other things, 다른 무엇보다도 권리입니다. for information, 정보에 대한 권리예요. traditionally regarded, 전통적으로 여겨지는 as protected or personal, not to be revealed, 정보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됐죠? 오케이. 어떻게 여겨지는 정보죠? 보호돼야 되는 것으로서. 또는 개인적인 것으로서. 그리고 밝혀지지 말아야 되는 것. 정보에 대한 권리. 됐지? 그래서 이거는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정의예요. 여러 번 읽어 두십시오. 알았죠? 됐죠? 됐지?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어떤 거냐면 정보에 대한 권리인데 보호받아야 될 정보, 또 개인적인 정보잖아. 그리고 밝혀지지 않아야 되는 그런 정보에 대한 권리가 뭡니까? 사생활의 권리예요. 그런데 잊혀질 권리는요, in contrast, 대조적으로 연결사 조심하시고, 오케이. 적용될 수 있어요. 정보에. 어떤 정보에? has been in the public domain. 공공의 영역에 있었던 정보. 공공의 영역에 있었던, 그쵸? 그런 정보에 적용될 수 있어요. 잊혀질 권리는 사적인 권리랑 완전 다르지. 이거는 공공의 영역이야. 되셨죠? 잊혀질 권리는 공공의 영역에 있었던 나의 개인정보. 오케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게 잊혀질 권리랍니다. 자, 잊혀질 권리는 아주 넓게, 광범위하게 포함해요. broadly는 넓게. 광범위하게라고 보세요. 포함합니다. 뭘 포함합니까? 어떤 권리를 포함합니까?
한 개인의 권리. 그런데 개인이 not to be forever, 영원히 규정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개인이요, 규정되지 말아야 될 권리. 되셨어? 정보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시기, 됐죠? 자, 예를 하나 들어서 선생님이 그 굴욕적인 시기, 고등학교 시절에 내 사진이 인터넷 공공 영역에 내가 우연히 올렸어. 나 고딩 때 이랬어라고.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머리도 빡빡이고요. 머리 삭발이에요, 거의. 우리 고등학교 때는 반삭이었어, 반삭. 스포츠 머리였다고. 그리고 와이셔츠도 아니었어. 살색 폴라티. 진짜 안 어울려, 교복이. 교복이 1세대거든. 아니, 다시 교복이 부활되고 바로 내가 처음에 교복 입었어. 우리 선배들까지는 사복이었어. 교복이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되고 첫 번째 입었던 게 나란 말이야. 그냥 그때 부활되고 나서 입었던 교복은 되게 촌스러웠다고. 학교마다 전부 파란색 마이, 회색 바지. 학교 구별도 안 나. 근데 어떤 학교는 와이셔츠에 넥타이. 근데 우리 학교는 폴라티. 진짜 안 어울렸거든, 목 폴라티. 이 사진을 내가 올렸어. 그런데 이 사진이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쳐봐. 너네들이 검색해가지고 와연 선생님이 옛날 사진, 그 구력 사진을 갖다가 너희들이 획득했다고 치자. 나는 뭐라 그래? 야, 지금 제발 좀 잊어줘. 얘들아, 그 사진 버려. 잊고 싶어. 이게 잊혀질 권리야. 이해하셨어? 인생의 어떤 특정 시기의 정보에 의해서 내가 영원히 규정되지 말아야 되는 권리. 알았지? 이해하셨어요? forever는 영원이란 뜻이고요. 얘들아, 이것은 구체적으로 잊힐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4번 문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았습니까? 되셨죠? 보세요. 여기 낫이 들어가서 규정되지 말아야 된다고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되셨죠? 자, 하나의 동기가 뭐냐 이겁니다. 그런 권리의 하나의 동기는 뭐냐면 허락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to move on,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살아가다예요. to move on with their lives라는 것은 그들의 삶을 계속 살아나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개인이 삶을 살아나가게 허락해 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규정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특정한 사건 또는 특정한 시기, 그들의 삶에 있어서 특정 시기나 특정한 사건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 됐죠? 그것이 잊혀질 권리의 하나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특정 시기에 특정 사건 때문에 저 새끼는 저런 새끼야라고 규정되면 안 되잖아. 맞지요? 그 단 한 사건과 인생의 그 단 한 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으로 규정돼서는 안 되거든. 전체적으로 봐야 되잖아. 그지? 예를 하나 들어서 It has long been recognized. 인식됐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나라에서는요, 가주어 나왔어요. 얘가 진주어입니다. 오케이? 과거의 범죄의 크리미널이 범죄고 컨빅션은 판결이거든요. 범죄의 판결입니다. 유죄 판결이에요. convictions 기억하세요. 판결입니다. 과거 범죄의 판결들, 즉 전과예요. 전과라고. 얘가요, 결국에는 be spent, 이게 소모되다. 소모되다라는 게 뭡니까? 사라지다예요. 그리고 not continue,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예요. 한 사람의 삶에. 되셨죠? 그래서 이 표현 기억하세요. be spent and not continue to affect a person's life. affect는 영향을 미치답니다. effect 쓰지 마라. 이거 동사야.
이펙트는 효과야. 이거 안 돼. 되셨죠? 그러니까 범죄 기록. 아,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쓰레기 새끼로 저기 돼서는 안 된다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주차 딱지를 띄었다고. 범죄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측정돼서 내가 음주운전 해가지고 주차 면허가 금지되고. 되셨죠? 이런 기록들이 나를 쓰레기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럴 수 있어. 일어날 수 있는 실수일 뿐이야. 내가 사람을 친거나 그렇진 않았고 그냥 운전대 잡았다가 걸렸단 말이죠. 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 취소된 사람 되게 많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쓰레기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 이해하셨어? 그럴 수 있어. 실수이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예. 그게 반복되면 그거는 범죄야. 반복되면 안 되지. 오케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전과 기록이 우리나라도 기록이 안 남아. 그래서 이력서를 내거나 어디에 낼 때도 안 남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주민등록증에 빨간 줄 간다고 막 그랬었어.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취업도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중대범죄 빼고요. 아셨죠? 중대범죄, 뭐 살인미수, 절도, 강도, 그 다음에 뭐 성범죄 이런 거 빼고 가벼운 어떤 그런 범죄들은 기록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잊혀질 권리 얘가 바로 그런 거야. 전과 기록 없는 거, 사라지는 거. 되셨죠? 그런데 despite에도 불구하고 전치사죠. in spite of입니다. 이유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입니까? 서포트 해줘야 되는 권리를, 잊혀질 권리를 우리가 서포트 해야 되는 권리, 그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잊혀질 권리는요, 때때로 come into conflict with other rights, 다른 권리들하고는 상충이 되기도 해요. 충돌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잊혀질 권리의 나쁜 점 얘기하고 있어요. 잊혀질 권리의 나쁜 점, 다른 권리와 충돌하는 것에 얘가 이제 나와야 되죠. 요거 전치사라고 내가 굳이 쓴 이유는 뭐냐면 도우로 시험지 낸단 말이에요. 같이 골라라. 도우는 접속사기 때문에 주어동사 이렇게 나와야 되고, despite는 전치사기 때문에 명사고 나오는 거죠.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형식적인 예외가 있어요. 이거 잊혀질 권리에 대한 예외입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고요. 얘가 뭐냐? 때때로 잊혀질 권리에 대한 예외가 만들어집니다. 뭐 security, 보안 문제, 안보 문제, 또는 공공보건. 됐죠? 안보가 뭐죠? 예를 들어서 뭐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거나, 맞죠? 무기를 뭐 밀반입하거나, 맞죠?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거고, 공중보건 같은 거는 얘들아 마약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요런 거 마약 밀수나 이런 것들은 잊혀져서는 안 되죠. 얘는 뭐예요? 총기 밀수. 맞죠? 오케이? 이런 거. 또 뭐 스파이짓 하는 거, 간첩짓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잊혀져서는 안 되죠? 됐죠? 그래서 예외에 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됐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잊혀질 권리의 정의와 특성. 그러니까 잊혀질 권리는 존중돼야 돼. 하지만 존중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런 얘기를 계속 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뭐 충분히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과거분사고, 수동태 신경 쓰시고, 연결사 신경 쓰시고, 수동태 겁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잊혀지다 이거 자체가 수동태잖아요. 맞죠? 오케이. 원로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 쓰는 것도 조심하시고요. 단어 신경 쓰시고, 크리미널 컨벡션 같은 거, 크리미널 컨빅션스 이런 거. 됐죠? 오케이. 자, 17번까지 하고 오늘은 집에 보내드릴게요.
To an economist who succeeds in figuring out a person's preference structure, understanding whether the satisfaction gained from consuming one good is greater than that of another, explaining behavior in terms of changes in underlying likes and dislikes is usually highly problematic. 뭔 개소리인지 되게 어렵죠? 일단 얘에 대한 주제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자, 행동 변화를 선호도 구조의 변화가 아닌 비용의 변화로 보는 관점. 주제라고 좀 말할 수 있겠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제학에서 선호도 구조의 변화, 얘를 호불호의 변화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런 글입니다. 자, 실제로는 소득과 물가의 변화, 얘가 비용이잖아요. 변화를 기반해야 한다. 좀 길죠? 줄거리를 아예 다 정리를 해주고 있네요. 밑에 거는. 오케이. 호불호가 뭐야? 호, 좋아할 호자. 불호, 좋아하지 않는다. 됐지? 그게 호불호야.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호불호의 변화를 기반으로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는 소득과 물가의 변화를 기반으로 해야 된대요. 아셨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막 아이를 둘, 셋씩 낳고 그랬는데 요즘은 하나밖에 안 낳는다. 그 이유가 뭐냐? 요즘 사람들은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서냐 이거야. 호불호 때문이냐 이거야. 그게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는 비용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아이를 기르는 것을 좋아해서 싫어해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갑니다. 자, 경제학자에게 있어서 어떤 경제학자냐면 succeed in ing 별표 무엇에서 성공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succeed in ing를 씁니다. 어디에 성공하냐? 이해하는 데 성공을 한 거예요. 됐죠? 이해하는 거, figure out이 이해하다야. 이해하다. 뭘 이해해? 한 사람의 선호도 구조. 오케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호도 구조를 이해하는 게 뭔데? 이해하는 거라고. 뭘 이해하는 거야? 이 만족이라는 것이 어디서 얻어진? 소비하는 것에서 얻어지는 거야. 하나의 상품을 소비하는 것에서 얻어진 만족이 더 크다 이거야. 무엇보다? 만족보다. another, 다른 물건이죠. 여기 another 굿이 빠진 거죠. 됐죠? 오케이? 이게 선호도 구조라고. 됐어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병렬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는데 성공한 사람이라고. 뭘 이해하는데 성공했냐고. 그 만족이, 우리가 하나의 물건을 소비하면서 얻어진 만족이 다른 물건을 소비하면서 얻어진 만족보다 더 큰지 이해하는 거라고. 됐죠? 그걸 이해하는 경제학자에게 있어서 설명하는 것은 주어잖아요. 이제 본 주어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is 이렇게 동사가 나오는 거고, 동명사 주어 동사입니다.
행동을 설명하는데 in terms of 무엇의 관점에서 변화의 관점이에요. 어디에서의 변화입니까? 내재하는 호 and dislikes 불호 됐죠? 내재적인 호불호의 관계 내재적인 호불호에서의 변화의 관점에서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매우 문제가 됩니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그러니 호불호의 관계에서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경제학자들이 어떤 행동을 설명하는데 호불호의 관점에서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 말이야. 알았어? 정말 뭔 말인지 아시나요? 호불호의 관점에서 행동을 설명하는 건 문제가 돼요. 자, to argue. 이게 어느 자리인지 가만히 봤더니 주어 자리네요. For instance, 예를 들어 for example하고 똑같습니다. 대절을 주장하는 거예요. 오케이? 베이비 붐과 그리고 나서 the baby bust. 베이비 붐이 뭐냐면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리고 베이비 버스트는 뭐냐면 출산율 하락이에요. 그럼 베이비 붐은 뭐야? 출산율 급상승 정도가 돼요. 베이비 부모 세대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베이비 부모 세대예요. 오케이? 아무튼 자, 이 베이비 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출산율 하락 얘가 resulted from 무엇으로부터 생겨나다. 무엇으로부터 생겨났냐면 an increase 증가해서 그리고 나서 감소해서 됐죠? 증가 그리고 그 뒤에 감소 어디에서의 대중들의 내재적 또는 본질적 이런 건데요. 그런 취향이에요. 취향 아이에 대한 취향 즉 아이를 좋아하느냐 아이를 싫어하느냐 이런 내재적인 취향에서의 증가와 감소로부터 생겨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됐지? 이해하셨어? 오케이. 동사가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변화라기보다는 상대적 가격 against the background of stable preferences. 자, background라는 것은 배경이고 stable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뭐야? 변함없는 안정적인 안정적이라는 뜻인데 얘를 변함없는이라고 봤어요. 변함없는 선호도를 배경으로 에 맞서서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선호도는 변함이 없는 거야. 오로지 상대적인 가격에서의 변화만 있어. 근데 이 상대적인 가격에서의 변화라기보다는 그쵸? 아이에 대한 선호도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해하셨어요? 됐지? 어게인스트를 어떻게 해석할 거야? 아이에 대한 선호, 변함없는 선호도를 배경으로 맞서서 됐죠? 이러한 상대적인 가격에서의 변화라기보다는 아이 자체에 대한 취향, 대중들의 내재적 취향에서의 증가와 감소라는 그것으로부터 베이비 붐과 베이비 버스트가 생겨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틀린 주장이지. 그쵸? places 놓는다. 사회적인 과학자를 상당히 불건전한 위치, 불안정한 입지 이런 뜻이에요. 에 둔다. 여기 봐봐.
주어가 여기 있고 동사가 여기 있어. 이런 거지 같은 문장은 수일치가 반드시 시험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result from의 의미도 기억을 해야 되고요. 아셨어요?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이란 뜻이고, stable 변함없는 안정적인이란 뜻이고, unsound 불안정한 불건정한이란 뜻이고. 되셨어? 자, 아기가 엄청나게 태어나다가 급격히 하락했는데 얘가 증가와 감소에서 생겨난 거야. 아이들에 대한 대중들의 내재적 취향에서의 증가. 그래서 애를 많이 낳고, 난 아이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많이 낳고, 아, 난 애기 싫어. 안 낳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회과학자가 굉장히 불안한 위치에 놓이게 만든다는 얘기야. 아셨죠? 오케이. 갑니다. 경제학에서는 말이에요. 그런 주장은요. 출산율에 대한 birth rate, 이게 출산율입니다. 출산율에 대한 그러한 주장은 be equivalent, 이게 동등한이란 뜻이에요. 동등한. be equivalent to ing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수거입니다. 무엇과 동등하냐면 말하는 것과 동등해요. 자,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얼마나 바보 같은 말인지 보세요. 상승과 하락이에요. in mortality, 이게 사상률이야. 사망률. 사망률의 증가와 하락이 be attributed to 무엇 때문이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에 기인하다. 무엇 때문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 표현이에요. 모르면 작살납니다. 됐죠? an increase, 증가에 기인한다. 내재적인 기저에 깔려있는, 기저에 있다라는 게 뭐야? 내재적인 거야. 욕망이야. 내재적인 욕망의 변화. 사망에 대한. 난 죽고 싶어. 야, 세상에 난 죽고 싶어라.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죽고 싶어. 아니, 난 죽기 싫어. 이러한 내재적인 욕망에서의 증가와 변화 때문에 사망률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야. 위에 나와 있는 헛소리를 하는 것은 밑에 나와 있는 사망률의 증가와 하락이 죽고 싶어에 대한 욕망의 변화, 내재적인 욕망의 변화에서의 증가에 기인한다라고 saying 하는 것과 똑같다. 됐죠? 위에 나와 있는 것도 헛소리, 밑에 나와 있는 것도 헛소리. 이해하셨어? 야, 누가 사망하고 싶어 하냐고. 맞죠?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자, 경제학자들에게 있어서 소득과 그리고 가격에서의 변화가 뭐라기보다는 취향에서의, 아이들에 대한 취향입니다. 취향에서의 변화라기보다는 소득과 가격에서의 변화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쳐요. 당연하지. 여러분, 핵심 문장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A에서는 소득과 이런 것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소득이 올라가면요, 예를 들어 사람들은 원해요. 더 많은 아이를요. 또 네가 나중에 보게 될 것처럼 더 많은 만족감이 derived from children, 아이에게서 유래되다라는 뜻이야. 아이를 키우는 것에서의 만족감. 니네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런 얘기라고. You will see later 무슨 말이야? 네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너희들이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면 알게 될 거야. 맞아요. 아이 때문에 사는 거라니까요. 얘네들 때문에 사는 거라니까요. 부모님들은. 아시겠어? 부모님들이 인생을 즐기시면서 산다? 아니요. 자식을 위한 희생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오케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이로부터 유래된 그런 만족감. 됐죠? 이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기저에 있는 욕망이
stays the same. 똑같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런 얘기죠. 내재적인 욕구가 그대로 남아있을 때에도 더 많은 자녀를 갖기를 원해요. 소득이 올라가면 더 많은 자녀를 갖기를 원해요. 됐죠? 그죠? 아이로부터 만족감을. 하나 낳아서 길렀는데 다 컸어. 그러면 이제 또 그리운 거야. 아기가 아장아장 걷고, 아기가 말을 시작하고, 아기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이 과정들을 또 보고 싶은 거라고. 그래서 아이를 또 낳게 되고 이런 거란 말이지. 되셨습니까? 아이에 대한 취향, 이런 것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아이를 기르는 것에서 오는 만족감, 소득도 늘어났고, 이런 것 때문에 아이를 갖는 거지, 아이에 대한 취향이 뭐 좋고 나쁘고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되셨어? 중심 소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말이야, 호불호의 변화를 기반으로 행동을 설명하는 거, 다시 말하면 이것의 예가 뭐예요? 출산율이었잖아. 그치? 내가 아이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것의 변화를 기반으로 사람들의 아이를 낳는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문제가 많아. 실제로는 사람들의 소득과 물가의 변화를 기반으로 해야만 돼. 이런 얘기지. 되셨어? 오케이. 단어도 조심할 거 많고, C에 나와 있는 이거 기억하시고,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수일치 반드시 생각하시고, result from의 의미가 뭔지 생각하시고, 내가 형광펜 친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알았습니까? succeed in ing 이런 표현 기억하시고요. 됐나요? 동명사 주어라서 단수로 받은 얘도 수일치 신경 써야 되고, explaining is 이렇게 됐지? to argue places 수일치 신경 쓰셔야 되고, 알겠냐? be equivalent to의 의미가 뭔지 기억하시고, 이 to가 전치사라서 ing 쓰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랬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되셨나요? derived의 의미가 뭔지 알아야 돼. 원래는 be derived를 써요, 이렇게. 이렇게 써서 A에서 유리하다 그래요.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